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처음으로 회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뢰 제거 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하겠다고 약속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원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상들이 삼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도 G7 국가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일본으로 초청해 회의장을 선동쇼로 만들고 반러시아, 반중국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일본에 도착한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오늘 오후 도쿄전력 관계자 등과 만나 세부 시찰 항목을 확인하고 내일부터 후쿠시마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이 이르면 오늘 검찰에 비공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다른 현역 의원들도 불러 조사한 뒤 송영길 전 대표의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오전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라 초여름 더위가 예상되고 경기 동부와 영서 등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처음으로 회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뢰 제거 장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적 비살상 무기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G7 정상회의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2박 3일 방일 마지막 날. 예정에 없던 깜짝 이벤트는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상해에서 반갑습니다. 30여 분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 포함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의약품, 발전기, 교육용 컴퓨터 등 인도적 물품을 적시에 지원해줘 감사하다고 했고, 비살상 물품을 계속 추가 지원해주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재건 복구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최근 방한했던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 젤렌스카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요청한 사안과 대동소이합니다. 지뢰 탐지 및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의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한국의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확대 세션에서 먼저 마주했습니다. 의장국인 일본 기시다 총리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았는데 서로 악수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확대 세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핵 위협을 언급하며 심각한 국제규범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살상이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상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규범과 법치가 지켜져야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사례가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비살상 무기 인도적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회담에서 살상 무기 지원이 언급될 가능성을 묻자 환경과 제약 사항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히로시마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한미일이 어제 오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고 3국 간 새로운 공조에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를 3자 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초청했다고 외신들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새 정상은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의 방미, 윤 대통령의 3월 방일과 4월 방미, 이달 초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이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임을 상기하고 3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회담한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네, 이번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는 20명에 가까운 정상급 인사들이 모여서 자국의 입장을 호소하는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G7 지도자들은 신냉전 상황에서 북중러 견제의 뜻을 같이 했고 초청국 지도자로 참가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강력 대응한다는 G7 공동 성명을 끌어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G7 정상회의는 주요 7개 나라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지만 올해는 8개 초청국 지도자를 더해 15개 나라 정상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여기에 국제기구 대표국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방문하면서 19명의 지도자가 모여 치열한 외교 전면전을 펼쳤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G7 정상들은 심화하는 신냉전 상황에서 북중러 견제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비판하며 흔들림 없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둘러싸고는 G7이나 서방 국가들과 글로벌 사우스라는 그 신흥국,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가 않아요. 개최국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 기준과 검증을 지지한다는 과실을 얻어냈습니다. 초청국 지도자로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공동 성명에 포함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의 개발의 경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 평화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도발적으로 위협하는 동시에 국제 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히로시마를 깜짝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중립을 고수하는 인도와 브라질 등 비동맹 정상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나라마다 국익과 셈법은 다르지만 자국의 입장을 이해시키려는 외교전은 G7 정상회의 기간 내내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중국이 G7 정상회의에서 자국을 압박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상회의 개최국인 일본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순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이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 일본은 G7 순회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각종 활동과 공동선언에서 관련 국가와 결탁해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고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중일 4개 정치 문건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며 중국의 주권, 안전과 발전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의 각종 지원 약속을 재확인한 것을 두고 러시아가 선동쇼라며 비난했습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현재 시각 21일 성명을 통해 G7 국가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일본으로 초청해 회의장을 선동쇼로 만들고 반러시아, 반중국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G7 정상회담이 세계 질서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행동이 기억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여름 햇살이 내리쬐는 히로시마 평화공원. 기시다 일본 총리 부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안내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그 앞에 걸음을 멈춘 두 정상이 예를 표한 뒤 하얀 꽃다발을 올려놓습니다.
고개 숙여 함께 묵념하는 것으로 참배는 마쳤습니다. 오랜 기간 차별로 방치되다가 1999년에야 공원 안으로 옮겨진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의 한일 정상이 처음으로 참배하는 모습을 피해 동포들이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바로 회담장으로 이동해 다시 악수를 나눈 한일 정상. 공동 참배의 의미와 소회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両国の関係においても、また世界の平和を祈る上においても大変重要なことであったと感じています。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가슴 아프다고 말한 것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말도 전하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총리님의 용기와 결단이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참배가 두 정상이 가슴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며 국제사회에서의 핵 위협에 한일이 미국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회담 이후 윤 대통령은 G7 초청국 정상들과 다 함께 히로시마 평화 기념 자료관을 둘러보고 위령탑에도 참배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알리면서도 전범 국가인 일본의 반성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동시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말로만 해왔다면 이번 참배로는 두 정상이 실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는데 과연 국민 시선으로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히로시마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한일 정상 첫 공동 참배에 대해 일본이 식민지 역사에 대한 반성적인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위령비에 참배한 전례가 없다며 두 정상의 공동 참배는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상징적인 사례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외면하면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 국회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의 공동 참배는 처음이고 한국 대통령의 참배도 최초인 만큼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원폭 희생자들은 일제 강제동원으로 끌려가 목숨을 잃은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왜 강제동원의 강제성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두둔하고 있느냐며 일본 총리를 추어올리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마치 기시다 총리의 참모를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G7 정상회의 만찬 식탁에 후쿠시마산 사케 등을 올렸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는 오염수 검증을 위한 우리 정부 시찰단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틀째 만찬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배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 만찬 식탁에 후쿠시마산 사케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현에 있는 미쓰자키 슈조가 제조한 사케로 현지 쌀과 물을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다른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인 미야기현과 이와테현의 술과 음식도 줄줄이 만찬 음식으로 소개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우리 정부의 시찰단이 현지를 방문하는 등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 일본이 안전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히로시마에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에 술과 음식을 알리는 홍보시설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各国要人の食事に県産食材などを活用するほか、海外の報道関係者の取材拠点となる国際メディアセンターにおいて福島県のお酒や加工食品などを提供すると伺っています。
이런 가운데 일본 오염수 검증을 위한 한국 정부 시찰단의 일본 방문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시찰단이 관광이나 유람을 떠난 게 아니라며 철저한 검증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괴담이나 퍼뜨리고 있다며 날을 세우는 등 시찰 결과를 둔 추가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어제 일본에 도착한 후쿠시마 원전 우리 전문가 시찰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유우키 원안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 시찰단은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시찰에 앞서 오늘 오후 일본 외무성에서 도쿄전력 관계자 등과 만나 기술회의에 나섭니다. 시찰단은 오늘 회의에서 세부 시찰 항목 등을 점검하고 곧바로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로 넘어갑니다. 이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이번 시찰의 가장 중요한 일정인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인 유우키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과학적 접근을 통해 현장에서 본 것과 추가 확인할 것을 충분히 설명하면 국민도 많이 신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유 시찰단장은 어제 일본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자신들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시찰단이 분야별 최고 전문가이자 실무진으로 구성된 만큼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안전성을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윤 의원을 이르면 오늘 불러 돈봉투 자금 조달과 조달 과정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검찰에 출석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는 달리 윤 의원은 비공개 출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거래 사실이 드러난 김남국 의원은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신생코인의 손해를 감수하며 투자해 비정상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수 전 사전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슷한 시기 같은 가상화폐를 산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처음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는 비트토렌트입니다. 김 의원이 처음 구매한 지난 2021년 2월엔 개당 1원 정도였지만 2달 만에 12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이른바 김치코인을 낮은 가격일 때 사들이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2월 투자를 시작한 네콩코인의 경우 개당 가격이 6,900원 정도일 때 5만여 개를 사들였는데 나흘 만에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4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또 다른 코인인 마블엑스 역시 거래소 상장 직전 사들였고 공교롭게도 한 달도 안 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1월과 2월 거래소를 우회까지 하면서 모은 위믹스코인 수십억 원대를 손실까지 감수하며 출시 한 달도 안 된 신생코인 클레이페이 토큰으로 바꾼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 형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김 의원의 클레이페이 매수는 투자가 아닌 자금 세탁 목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의원이 고점 직전에 코인을 사들이고 비주류 코인의 이른바 몰빵 투자한 점 등을 볼 때 사전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때문에 김 의원이 코인을 매수한 시기 비슷한 거래가 더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 세계 정보가 제공된 흔적이 남아있다면 더 쉽게 정보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비슷한 시기에 매입을 해서 수익을 본 계정을 쭉 나열을 해서 특정을 해보면 아마 그 특정 정치인 집단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른바 콜드 월렛으로 불리는 오프라인 가상화폐 지갑 관련 기록도 확보해 김 의원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회가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법안을 두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재산 사항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는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의 이해충돌 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직위 해제됐는데 성착취물을 요구했다는 추가 혐의도 있어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차에서 내려 연행됩니다. 중학교 1학년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20대 A씨입니다. 왜 성착취물 요구하셨어요? 성착취물 요구하고 구매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A씨는 영장 실질 심사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된 이후 그 즉시 직위 해제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성착취물을 요구했다는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건물 옆 창고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4시쯤. 고시원 안에 있던 12명은 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1시간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차량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남 김해시 중앙고속도로 대동톨게이트 부근을 달리던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12명은 바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이번 차량 화재로 10여 분 동안 부산 방향 2개 차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도둑맞은 휴대전화를 사들여 외국인 작물업자에게 되팔아 수천만 원을 벌어들인 작물업자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 경찰대는 상습작물 취득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8달 동안 도난 휴대전화 30여 대를 절도범 등에게서 사들여 서울 시내 재래시장 등에서 외국인 작물업자에게 되팔아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파키스탄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작물 취득 범죄를 이어가며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9분쯤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강원 동해시에서 북동쪽으로 52km 떨어진 동해 해역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28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의 최대 진도는 1로 대부분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정도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한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다가 중단됐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하원 의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돌아가는 즉시 단판을 짓기로 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일본에서 사흘간 일정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귀국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부채 한도 협상 중단의 책임을 공화당으로 돌렸습니다. 공화당 요구에 따라 1조 달러 이상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더 요구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Now it's time for the other side to move from their extreme positions because much of what they've already proposed is simply, quite frankly, unacceptable. 반대로 공화당에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건 바이든 대통령 고집 때문이라며 공화당은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The White House is just, look, we can't be spending more money next year. We have to spend less than we spent the year before. It's pretty easy. 이런 가운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채무 불이행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당장 노인연금과 공무원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세계 경제에 용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As soon as June 1st, and I will continue to update Congress, but I certainly haven't changed my assessment. So I think that that's a hard deadline. 협상 시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귀국길 에어포스 원에서 하원 의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실무 협상을 다시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귀국 이후엔 메카시 의장과 직접 만나談判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 극우파인 프리덤 코커스는 미지근한 합의는 거부할 거라며 백악관과 협상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부채 한도 문제로 해외 순방 일정을 단축해 미국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을지 질문해 바이든 대통령 리더십으로 G7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며 미국의 힘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올해 상반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에도 연 3.5%로 동결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슬금슬금 올라 어느새 1,330원대 자리 잡은 환율이 걱정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새로운 위원 2명이 합류한 이후 처음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로 예상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잡혀가는 데다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 우려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준금리와 함께 발표하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더 낮출 거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쪽에서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지 않나라는 지금 기대가 좀 있었었는데 갑자기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나면서 찬물이 끼쳐진 그런 상황이라서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장 둔화를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환율은 변수입니다. 올해 초 1,2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은 원화 약세 속에 1,330원대를 오가며 연고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무역 수지 적자 행진에 중국의 경제 재개 효과 부재까지 더해지며 원화 약세 지속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여전히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할 점은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수입 기업들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원달러 환율을 인상시킬 요인이라는 점.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미국 뉴욕이 해마다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시입니다. 5개의 특별구로 구성돼 있는데요. 맨해튼과 브루클린, 퀸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 브롱크스를 제외한 4개 지역이 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마다 조금씩 뉴욕시가 가라앉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의 연구 결과 뉴욕시는 매년 1에서 2mm씩 침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빼곡히 들어찬 건물입니다. 뉴욕에는 100만 개에 달하는 건물이 있는데요. 무게는 7억 7천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명 건축물인 에펠탑의 무게가 11,000톤가량인데요. 에펠탑 7만 개에 달하는 무게가 뉴욕시를 짓누르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실제로 뉴욕 해수면은 지난 1950년 이후 22cm나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에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지하철과 주택 등이 침수되는 일이 잦습니다. 이렇게 침수가 반복되면 건물을 고정하는 구조물이 바닷물에 노출돼서 녹이 있을 수 있죠. 당장 안전 문제가 불거지는 건 물론이고 뉴욕이 수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중미 엘살바도르의 축구장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참사가 발생해 현지인들이 깊은 슬픔과 함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텔레비전 축구 중계 진행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경기장 곳곳에서 심폐소생이 이루어지고 구조대원들은 부상자들을 긴급히 실어 나릅니다. 또 다른 곳곳에서는 쓰러진 사람들에게 물을 먹이거나 뿌리고 옷으로 부채질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토요일 엘살바도르 수도의 쿠스카틀란 경기장에서 프로축구 리그 알리안자와 파스 간의 경기를 보러 온 관중들이
닫힌 문 쪽으로 갑자기 모여들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Hubo una avalancha, el portón no botaron. Lastimosamente habían niños, ancianos. Ellos fueron los perjudicados. Si vos ves, hay gente que 경기장 안팎 일대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면서 폭력 사태까지 빚어졌고 최소 12명 이상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끔찍한 압사 사고 현장 모습은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Al principio pensábamos que era sobre el fuego que habían prendido los de la Alianza, la afición de Alianza, pero en realidad lo que se había tratado era tipo una avalancha de personas en la entrada. AP통신은 경기가 오후 7시 반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7시에 문이 닫히면서 티켓 소유자들이 입장을 못하자 닫힌 문 쪽으로 몰려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조 티켓이 판매돼 인파가 대거 몰린 곳으로 보고 당국이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이틀째 황사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온 변화도 극심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데요. 오늘 서울 등 수도권 지방에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부분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곳곳에서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인천과 강원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대전이 15.1도, 대구가 17.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이 27도, 대전과 대구가 21도, 부산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서 비살상 무기 지원과 관련한 목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독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독일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했던 젤렌스카 여사가 지뢰 제거 장비와 의료용 구급차를 요청했다면서 이 부분을 우선 검토해 신속하게 지원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의 인도적 비살상 장비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윤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뢰 제거 차량 지원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일 마지막 날 한일 또 한미일 연쇄회담을 통해 탄탄한 삼국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자 회담을 하자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은 도쿄와 서울, 히로시마를 오가며 2달 사이 벌써 3번째 만났습니다. 지난 7일 서울 회담에 이어 꼭 2주 만에 마주 앉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은 물론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상호 연대와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서로 나눌 수 있게 바랍니다. 일단の在り方に加えてグローバルな課題についての両国の連携強化について意見を交わ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感じております。 두 정상은 G7 마지막 날 빡빡한 일정을 쪼개 35분을 마주 앉았습니다. 항공기 직항로의 재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운영,
공급망과 첨단 기술 협력의 진전을 윤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상호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미일 긴밀한 공조도 약속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G7 확대 회의장에서 한박 웃음에 다정한 귓속말까지 나누며 윤 대통령에게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둘씩 따로따로 이처럼 끈끈한 시간을 보낸 한미일은 6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자 외교의 변동성, 여기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등장으로 새 정상은 무대에서 손잡고 사진 찍는 3분가량 짧은 시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공동선언이나 발표는 없었지만 한미일은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나란히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자 회담을 위해 워싱턴 DC로 오라고 깜짝 초청장도 보냈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같은 3자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3자 공조,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우리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처리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논의에 나섭니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가 우선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뒤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정부 여당은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해왔습니다. 논의를 거치며 야당은 공공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해 경매, 공매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을 제안하며 한 발 물러섰고 정부는 피해자의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하거나 경매 대행 과정에서 정부 부담 비용을 50%에서 70%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추진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 총협회 회장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으로 아직 일부 인사는 참석 여부를 확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사노위 내 노사정 대표자가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가 예고됐던 여성가족부가 1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견 차이로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사이 찬반 갈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를 만들어 주요 기능을 이관하고 여성 고용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긴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근본 개편을 통해 여가부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 쇠퇴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여성가족 업무가 융합이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여가부 폐지만 쏙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여가부 폐지안이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1년째 여가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과 갈등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은 물론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보호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 권한을 확대하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성가족부가 존속해야 되냐 이런 건 등가는 아니란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제도 측면에서는 사실 많이 개선됐고 젊은 세대일수록 경제활동은 남성 돌봄 여성과 같은 과거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구조적 성차별이 사라졌다는 정부의 시각이 여가부 폐지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성평등 정책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 여가부 기능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일을 잘했을 때도 있었고 못했을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부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부처가 조금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집행력을 강화시키던가 방향성이나 이런 걸 좀 재조정해서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갈등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의견 차이를 좁히고 대안을 끌어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4년여 만에 국내에서 확인된 구제역의 축산 물가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우 도매 가격이 열흘 만에 9% 넘게 올랐는데 정부는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소나 돼지, 염소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인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구제역은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국내에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에 소 반입 반출 등 방역 조치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축산 물가도 꿈틀대는 모습입니다. 구제역 발생 이전인 지난 9일 킬로그램당 13,170원이던 1등급 한우 도매 가격은 14,395원으로 9.3% 비싸졌습니다. 같은 기간 돼지 도매 가격은 소폭 감소하며 큰 변동 없이 유지됐습니다. 돼지 농가에선 아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물가 등이 고공행진을 해도 최근 낮은 축산 물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대로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됐는데 축산 물가마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농축산물, 공업제품, 전기가스 수도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총지수 상승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이번 구제역 발병으로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이제 구제역이 발생을 했었는데 소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살처분을 한 적은 없습니다. 공급에 큰 충격을 줄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하거나 백신 접종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 가격 통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5월보다 한 단계 내려간 7단계가 적용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국제선 항공권의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가 5월 기준 16,800원에서 123,200원에서 6월 14,000원에서 107,800원으로 내려갑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편도 기준 14,700원에서 85,300원으로 조정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누적 이용 건수가 1억 4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 같은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릉이 이용 건수는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해 연간 이용 건수는 4,095만 건으로 도입 첫 해 204배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따릉이의 누적 이동거리는 3억 8,700만 킬로미터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구에서 달까지 최단 거리를 약 510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네, 5월 22일 월요일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미국 남성 농부들의 자살률은 전국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농부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지를 놓고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류재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에서 농사일은 대부분 광활한 농지에서 대형 기계들로 이루어집니다. 언뜻 평화롭게 느껴지지만 실제는 외롭고도 힘든 시간의 연속입니다. 날씨 변화에 따른 생산량이나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값의 변동, 또 은행 부채 문제 등을 항상 신경 써야만 합니다. I mean, it's a stressful occupation. A lot of times you don't make any money. It's something that you have to love. 이런 스트레스는 가축을 기르는 농부라고 비껴가지 않습니다. Stress and depression and suicide in a farmer is part of it. You just hope that it isn't your part. 스트레스는 농부들을 극단의 선택으로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그 정도도 심각해 미국 남성 농부들의 자살률이 미국 전체 평균 자살률의 2.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미네소타주나 사우스다코타주 같은 경우에는 당국뿐만 아니라 지역 목사들까지 나서 자살 예방 교육을 받고 현장을 찾아다니며 농부들과 고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Almost every Sunday,
I pray for those who are dealing with loneliness, anxiety, depression, who feel alone. They won't come into the office. You have to go to them, whether it's a farmer or rancher. 이처럼 관심과 연대를 중심으로 한 미국 농부 자살 예방 노력이 농부들에게 스트레스를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후나 후렐 소고 몽골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국은 마크롱 대통령이 후렐 소고 몽골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유엔 결의 준수를 촉구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몽골의 대화 증진 노력에 경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리스 단독 집권당인 신민주주의당이 현지 시간 21일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개표가 82%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현 총리가 이끄는 신민당은 40.8%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 북부에서 아마추어 자동차 경주를 준비하던 중 괴한의 총격으로 19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에루니베르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8분께 바하 칼리포르니아주 산비센테 지역의 한 도로 인근에서 카차니아소라고 불리는 자동차 대회 레이스를 준비하던 아마추어 경주자들에게 괴한들이 접근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했던 구르카 용병 출신 네팔 남성이 두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히말라얀 타임스 등 네팔 매체에 따르면 43살의 하리 부다 마가레 씨는 전날 에베레스트 정상인 해발 8,848.86m를 밟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팔 매체에 따르면 무릎 위까지 절단돼 두 다리 모두 의족에 의지한 이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리호는 이번 3차 발사 이후에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번의 추가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누리호 관련 기술을 이어받아 발사를 진행하는데 뉴스페이스 시대 진입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3차 발사를 앞둔 누리호. 엔진과 로켓 제작, 그리고 총조립 과정에 민간 기업이 처음 참여했습니다. 발사 통제와 제어 부분까지 참관하며 독자적인 누리호 운용 노하우를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발사체 관련된 조립 관련된 부분이나 시험 평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발사체 관련된 기술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3차 발사 이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한 차례씩 이루어지는 실전 발사는 민간 기업이 총괄하게 됩니다. 반복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른 탑재체로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 발사를 수행을 해서 발사의 신뢰성을 제고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연구원이 확보한 기술을 민간이 이전받아 운용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시작입니다. 중형급 위성까지 발사가 가능한 누리호와 별개로 차세대 발사체 사업도 진행됩니다.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오는 2032년 달에 1.8톤의 착륙선을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포르투갈에 이은 인도네시아의 지배로 오랜 식민지 생활을 했던 동티모르는 21세기 첫 독립국이라고도 하죠. 김대중 대통령 재임 때 민주주의 우방국으로 우리나라가 지원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런 동티모르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데 광주의 자치구가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동티모르인들이 자국의 5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투표소 앞에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투표용지엔 17명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표기돼 있습니다. Actually, this elec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we will decide for the next 5 years future for the development
and also the infrastructures and everything that will help East Timor to get more developed. 동티모르 투표는 지지 후보자의 도장을 찍는 대신 송곳을 뚫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투표를 마친 사람들의 손가락엔 검은색 잉크를 칠해 중복 투표를 방지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동티모르 유권자는 약 1,600명. 동티모르 국회의원 선거는 그동안 서울에서만 진행됐지만 올해부터는 충청과 영남, 호남에 거주하는 동티모르인들을 위해 광주 광산구에 남부 투표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동티모르는 5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치릅니다. 올해는 한국 재외국인 투표소가 추가 설치되면서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I think for the last, my thanks for the Gwansangu office to give us this place. I hope that the participation of this election, I hope that most of 80% of the people can vote. 동티모르 대사관은 국내 동티모르인의 편의를 위해 호남권 최초로 외국인 주민가를 신설한 광주 광산구에 투표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기리는 동티모르 독립회복일 5월 20일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 시기가 비슷한 점도 투표 장소 선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많이 이제 홍보가 된 것 같고요. 그런 점을 이제 감안해서 이제 저희에게 투표 이제를 할 수 있는 설치 이제 장소 그리고 운영이나 이제 행정 전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그 일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2002년 독립해 21세기 첫 독립국으로 불리는 동티모르의 민주주의 발전에 민주화 운동의 성지 광주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YTN 오순혜리입니다. 오늘도 황사의 영향으로 숨쉬기 답답한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는데요. 현재 중부와 경북 곳곳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인천과 강원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으로도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6도, 대구는 17.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 지방에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부분 예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구와 울산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